물의 양을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대개 2리터 또는 1.5리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실제로 하루에 물을 2리터를 꼬박꼬박 먹게 되면요 건강이 매우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안녕하세요, 이계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약 50-60%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을 진짜 물같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물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바쁘다, 귀찮다, 맛없다 라는 이유 때문에 물을 보충해 주지 않게 되면 인체 속에 혈액 농도가 진해지겠죠. 혈액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영양성분을 온몸 구석구석에 배달해 주고 노폐물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내보내게 해주고 면역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곳곳에 있는 나쁜 암세포라든지 나쁜 세포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기능이 잘못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질병, 감기부터 암까지는 물 부족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많은 암 환우분들을 만났는데, 암 환우의 공통점이 평소에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그런 습관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빠져나가는 양만큼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이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건강상식 때문에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물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좋다. 물의 양을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대개 2리터 또는 1.5리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실제로 하루에 물을 2리터를 꼬박꼬박 먹게 되면요 건강이 매우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들어오는 방법이 물만이 아니고요,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 몸 속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꼭 필요한 양의 물을 먹는 방법이 기본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게 나왔다. 몸속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이 살려고 우리한테 지금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물을 한 컵 마시게 되면은 약 30-40분 뒤에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는 걸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은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노란색은 병아리의 색깔 같이 센 노란, 밝은 노란색이고, 물이 부족한 색깔은 황토색으로서 금방 섞여서 표시가 납니다. 자, 그럼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됩니다. 따라서 투명한 색깔이 되게 되면, 아, 내가 음식이나 물을 너무 많이 마셨구나 해서 마시는 양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필요한 양의 물을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고마운 방법인데, 이걸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둘째,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 셋째, 저염식이 좋다. 채소나 과일의 주성분은 칼륨입니다. 나트륨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김치라든지 된장, 고추장들이 워낙 짜기 때문에 고염식이기 때문에 저염식을 해야 됩니다 라고 공부를 했는데, 이게 오랫동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착각 내지는 오해가 일어납니다. 저염식이 건강한 줄 안다는 거죠.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권장 섭취량이 5g의 소금을 먹어야 한다. 몸무게의 70%가 물이라고 그랬죠. 만약 60kg이라면 70% 가지면 42kg이 물인데, 그 42kg 중에서 28g, 3분의 2는 세포 안에 존재를 합니다. 정확하게 3분의 2와 3분의 1이 존재를 해야지만 세포가 정상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세포 안에 물이 너무 많으면 그냥 빵빵해지겠죠. 세포 안에 물이 작으면 어떻겠습니까? 세포가 쭈글쭈글하게 됐죠.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세포 안의 물과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의 양을 조절해주는 원소가 바로 나트륨과 칼륨입니다.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저염식을 하게 되면요, 세포 밖에 나트륨의 농도가 다른 것 때문에 세포 안에 물이 계속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팽창을 하게 되면 저나트륨 혈증, 고칼륨 혈증,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저나트륨 혈증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일단 힘이 없어지고, 계속 장기간 반복되게 되면 심장의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먼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음식을 먹을 때 국이나 찌개에 국물을 다 먹는다. 그럼 고염식이에요. 이분들은 반드시 저염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물이나 찌개를 잘 안 먹는다. 그럼 하루에 5g의 소금을 잘 먹기가 어려워요. 내 몸속에 만약에 소금량이 작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물을 먹고 나면 5분 내지 10분 안에 바로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하루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는 얘기는 내 몸속에 나트륨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신장, 콩팥을 너무 무리하게 쓸데없이 계속 물을 바깥으로 뽑아내서 콩팥에서 안 좋고요.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정기검진을 하게 될 때 의사 선생님에게 혈액 속에 나트륨과 칼륨 2개 항목을 추가해 주세요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염식이 건강하다고 하면서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채소나 과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저나트륨 혈증, 고칼륨 혈증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의 양은 소변의 색깔을 보고 짙으면은 마시고 투명하면은 마시지 않고 옅은 노란색이 유지되도록 한다면 그게 가장 정확하게 내 몸속으로 들은 물의 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증을 느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목젖에 있는 세포에서 물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체내에 물을 제대로 공급을 안 해주게 되는 말이죠. 혈액은 물을 정상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포에서 물을 차출하는 바람에 목젖에서 갈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갈증을 느끼고 난 다음에 물을 마셔도 좋은데 저는 항상 부족하기 전에 미리 마시자. 더군다나 이 갈증은요, 바쁘면 못 느껴요. 갈증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도가 자꾸 떨어져서 실제로는 갈증이 오더라도 모르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젖에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어떤 전조현상이 있냐면요, 목이 간질간질합니다. 그리고 잔기침이 나와요. 물을 미리 마셔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 먹는 시간은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은 꼭 의무가 아니고 내가 예를 들면 밥 먹기 30분 전에 내가 물 한 컵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소변 색깔이 정상적으로 옅은 노란색이다. 그럼 물을 안 드셔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물의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물이 좋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물이 수도관이 노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파트에 들어와서 저장고에 들어와서 저장이 되면서 1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간단하게 오염물질들을 걸러내는 간단한 정수기를 거친 물, 그리고 한번 끓여서 식힌 물 정도가 가장 무난한 물이라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수기를 선택할 때 어떤 정수기를 선택하라고 그러냐면요. 싼 정수기도 괜찮다. 가격이 비싼 정수기가 꼭 좋은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 정수기 하게 되면 말이죠. 물이 정수기에 들어왔다 나오면 뭔가 좋은 물로 바뀐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정수기는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수기에 들어왔다 나가면서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좋은 물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럼 정수기 가격이 지금 비쌀까요? 뜨거운 물을 만들어낸다고 차가운 물을 만들어낸다는 편리한 기능 때문에 이 가격이 비싼 것이지 실제로 물속에는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필터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어떤 브랜드지 간에 물에 있는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필터의 역할은 거의 10만 원도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서 팔고 있는 모든 정수기에 물을 정수하는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그 필터는 거의 다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싼 정수기 사야지만 내가 뭔가 좋은 물을 먹는다. 그렇게는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기는 가격에 관계없이 건강한, 맛있는, 그리고 유해물질이 제거가 된 깨끗한 물을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너무 깨끗한 물이란 말은 이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얘기해서 증류수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요즘은 그런 정수기가 별로 없는데 얼마 전까지는 정수기 중에서 역삼투압 정수기라는 게 있었어요.
물 속에 있는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기술인데 물을 걸러줄 때 유해 성분만 걸러주는 것이 아니고 물 속에 있는 미네랄도 같이 걸러줘 버려가지고 정류수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정류수를 우리가 깨끗한 물은 맞는데 건강한 물은 아니죠. 그죠? 유해 물질이 없이 깨끗하면서 그 속에 인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포함되어 있는 물이 건강한 물이지 그게 다 빠진 물, 정류수가 건강한 물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네랄이 많은 물을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모든 지하수는 다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에요. 암석 속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물에 많이 녹아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미네랄이 더 많은 물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네랄이 너무 많은 물을 먹게 되면요. 오히려 몸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은 마시기 아주 적당한 정도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물의 기준은 무색, 무취해야지만 되는 게 원래 생수, 먹는 물의 기준이에요. 젊은 여성들이나 미각이나 후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물을 먹으면 자꾸 물속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럼 물맛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물이 나오는 지역에 따라서 당연히 물맛이 다 다르고요. 또 냄새도 약간씩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뭘 추천하냐면은 현미를 노란색이 있도록 살짝 볶아서 연하게 우려서 먹게 되면요. 지금까지 제가 현미를 볶아서 우린 물을 드시고 난 다음에는 물맛 없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약하게 우려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너무 맛있습니다. 녹차라든지 뭐 결명차라든지 뭐는 또 보리차라든지 또는 옥수수 수염차라든지 차의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차는 차같이 마시고 물은 물같이 마시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는 물같이 벌컥벌컥 엄청난 양을 먹는데 물은 차같이 홀짝홀짝 아주 작은 양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즐기는 차를 드셔도 좋습니다. 단 호흡의 색깔을 보고서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차는 차같이 즐기시고 물은 물같이 마시면 됩니다. 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금이에요. 물을 마실 때 다른 어떤 영양 성분보다는 소금의 양이 적절하지 않으면 그 마신 물도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정상적으로 3분의 2가 세포 안에 들어가고 바깥에 3분의 1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나트륨인데 그게 너무 많거나 너무 작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세포의 모양이 팽팽해지거나 쭈글쭈글하게 되게 되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음식보다는 나트륨과 칼륨의 이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먹었던 물도 독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당뇨는 여러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입 1 당뇨가 있고 타입 2 당뇨가 있는데 타입 1은 어떤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거고 타입 2는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근데 보통 이 당뇨에 관련되는 부분은 또 많은 임상 결과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 당뇨가 시작되면서 당뇨의 증상이 더 심할 수 있다라고 이런 보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물이 보충이 안 되게 되면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지 않습니까? 혈액이 걸쭉하게 되면 혈당의 수치가 높아지니까 당뇨 환자들은 안 좋겠죠. 그죠? 당뇨에 예민하시고 당뇨에 현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 섭취량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항상 옅은 노란색의 소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을 항상 충분히 내 몸속에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이나 콩팥 쪽의 기능들이 자꾸 너무 무리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물만 드신다면 당뇨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에 물이 빠져나갑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는요, 몸에 물이 90%예요. 50세 정도 되게 되면요, 우리 몸의 물의 양이 70%고요. 80이 넘게 되면 몸의 물의 양이 50%가 됩니다. 따라서 물의 양이 줄어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죽음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비싼 거 가지고 주름살 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세포 안에 물이 팡팡하게 있으면 그죠? 주름살 안 지겠죠. 그죠? 여러분 생명과 미용이라든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것보다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바로 물입니다. 너무 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물로 모든 여러분의 건강이 시작되고 노화가 시작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